그럼 1갤런으로 4,000번을 쓰는데 그럼 이 1갤런 EUV용 PR의 가격이 얼마냐? 그때 당시에 한 1,000만 원 정도 했었거든요. 이걸로 나눠보면 EUV 레이어 한 번 하는데 포토레지스트 가격만 한 2,500원치 정도 올라간다. 이번에 캠트로닉스가 공급한다는 피그미아가 그러면 기존에 있던 거랑 뭐가 다른데? 라고 하면 제가 볼 때 핵심은 이성질체가 없는 피그미아라는 게 가장 중요한 것 같습니다. 이 이성질체라고 하면 안녕하세요, 키포스트 안석현입니다. 오늘은 캠트로닉스가 양산한다는 초고순도 피그미아 관련해서 얘기를 좀 나눠보겠습니다. 이게 산업적으로 좀 의미가 있는데 이 용어 자체가 워낙 쉽지가 않고 내용도 어려워요. 그래서 생각보다 별로 회자가 되고 있지는 않은데, 그래서 제가 좀 간단하게 짚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23일날 아침에 이런 기사가 많이 나왔죠. 캠트로닉스가 EUV PR용 핵심 원료를 공급 개시했다, 피그미아를 국산화한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피그미아를 이렇게 풀로 쓰면, 풀네임으로 쓰면 폴리에틸렌 글리콜 메틸에테르 메타크릴레이트 이렇게 씁니다. 굉장히 어렵죠. 그래서 이렇게 쓰지는 않고 보통 피그미아 이렇게 쓰거나 아니면 더 줄여서 PMA 이렇게 쓰거나 아니면 뭐 한국말로 뭐 피그미아 이렇게 쓰기도 합니다. 보통 이렇게 쓰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렇게 알고 계시면 되고, 어떤 걸 써도 같은 의미입니다. 근데 이 피그미아가 이제 반도체에 사용된다는 건 알고 있는데 뭐 이걸 단독으로 쓰지는 않고요. 보통은 이 피그미아를 이용해서 시너를 만들거나 포토레지스트를 만듭니다. 사람들이 포토레지스트는 이제 잘 알죠. 2019년에 아베 정부가 이제 첨단 소재 수출 제한하면서 워낙 뉴스에도 많이 나오고 하면서 포토레지스트가 어떤 식으로 반도체 공정에 쓰인다는 건 대부분 다 아십니다. 근데 시너는 잘 몰라요, 아직도. 저도 사실은 뭐 안지가 얼마 되지는 않았는데, 이 시너는 반도체 공정에 RRC 목적으로 쓰거나 EBR 목적으로 씁니다. 이제 하나하나 차근차근 설명을 드리면, 이 RRC라는 건 여기 밑에 있는 포토레지스트를 이 실리콘 웨이퍼 위에 발라줄 때 좀 발림성을 좋게 하기 위한 목적으로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화장품도 피부에 좋다 나쁘다를 떠나서 이게 얼굴에 잘 흡수되느냐 안 되느냐 이런 또 척도가 있잖아요. 어떤 거는 바르면은 바로 쫙 흡수가 되는 반면에 어떤 거는 뭐 미끈거리거나 아니면 좀 뭉치거나 이런 경우가 있죠. 그래서 잘 이렇게 흡수가 되는 걸 발림성이 좋다 이러잖아요. 이 포토레지스트도 이 드라이한 이 표면에다가 처음 바르면 잘 안 발린대요. 그래서 보통 시너로 한번 쫙 여기다가 습도를 높여준 다음에 거기 위에 포토레지스트를 바르면 균일하게 잘 도포가 된다. 이 잘 도포가 된다는 건 기본적으로 적은 양의 포토레지스트를 쓰고도 이 표면을 전부 다 코팅할 수 있다는 얘기잖아요. 이게 잘 안 발리면 그만큼 더 많이 써야 될 거잖아요. 그래서 이 RRC를 잘 할수록 포토레지스트를 덜 쓸 수가 있습니다. 제가 2023년인가 2022년도에 한번 조사를 한 적이 있는데, 이 포토레지스트를 보통 이 공급사들이 그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에 공급할 때 이 갤런 단위로 공급을 하더라고요. 이게 1갤런의 포토레지스트인데 1갤런이면 보통 3.78리터 정도가 됩니다. 그럼 이걸로 몇 번의 공정을 진행할 수 있냐? 제가 물어보니까 EUV 레이어 하나 만드는데 0.8cc가 들어간다고 하거든요. 그럼 그렇게 따져보면 1갤런으로 보통 4,000번 정도 쓸 수가 있습니다. 그럼 1갤런으로 4,000번을 쓰는데 그럼 이 1갤런 EUV용 PR의 가격이 얼마냐? 그때 당시에 한 1,000만 원 정도 했었거든요. 1,000만 원. 근데 지금은 이거보다 많이 싸졌겠죠. 이걸로 나눠보면 보통 EUV 레이어 한 번 하는데 포토레지스트 가격만 한 2,500원치 정도 올라간다, 이런 계산이 나옵니다. 근데 이거를 이제 RRC를 잘 했을 때는 그렇다는 얘기고, RRC를 만약에 잘 못하면 여기 위를 균일하게 도포해주기 위해서 좀 더 많은 포토레지스트를 써야 되기 때문에 뭐 3,000원치, 4,000원치 올라가고, RRC를 뭐 매우 잘하면 뭐 2,500원보다 더 싸게 2,000원치, 1,500원치 이렇게 올라갈 수도 있겠죠. 근데 이게 이제 레이어 하나에 대한 얘기고, 최근에 뭐 D램도 그렇고 로직도 그렇고 계속 EUV 레이어가 늘어나잖아요. 그리고 이게 한 달에 몇만 장씩 생산을 하기 때문에 이 RRC 한번 잘하면 고가의 포토레지스트를 그만큼 좀 덜 쓸 수 있는 아주 중요한 공정인 거죠. 그리고 이 EBR은 뭐냐? 이 포토레지스트를 도포를 하고 나면 가의 부분 있잖아요. 이 테두리 부분, 이 테두리 부분에 좀 넘치겠죠. 왜냐하면 여기다
포토레지스트를 떨어뜨린 다음에 이걸 고속으로 회전시켜서 원심력에 의해서 도포를 하는 거거든요. 그럼 이 끝으로 쭉 가면서 여기 끝에 넘치겠죠. 그럼 넘친 부분에 포토레지스트가 이제 뭉쳐 있는데 그 뭉쳐 있는 놈을 깨끗하게 좀 씻어내야 이게 나중에 뭐 노광 장비나 이런 데 들어갔을 때 장비 안을 오염시키거나 이렇지 않는다고 하거든요. 이거는 이제 수율에 관련된 거고, 이거는 RRC는 수율에다가 비용, 코스트에 대한 거죠. 이거 비용을 좀 떨어뜨릴 수 있는. 그래서 이 RRC와 EBR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반도체 라인에서. 그걸 위한 게 이제 시너가 되는 거고요. 그리고 이 시너와 포토레지스트를 만드는 원재료 중에 하나가 이 피그미아다. 이번에 캠트로닉스가 공급한다는 피그미아가 그러면 기존에 있던 거랑 뭐가 다른데? 라고 하면 제가 볼 때 핵심은 이성질체가 없는 피그미아라는 게 가장 중요한 것 같습니다. 이 이성질체라고 하면 우리가 좀 화학물질을 만들 때 분자식은 같은데 원자 배열하고 구조가 좀 달라서 이 전혀 다른 물리화학적인 성질을 내는 걸 우리가 보통은 이성질체라고 합니다. 이걸 좀 쉽게 설명하면 일종의 돌연변이라고 할까요? 그러니까 이 화학물에도 내 의도하고는 다르게 좀 돌연변이 물질이 생기는데 그걸 이성질체라고 하고, 이걸 뭐 클로버에 대입하면 이 내가 만들고 싶은 건 세이클로버인데 그 중에 네이클로버가 하나하나 섞여 있잖아요. 이런 걸 이성질체라고 한다. 근데 이 피그미아에 섞여 있는 이성질체가 그동안에 되게 여러 논문에서 생물학적으로 굉장히 좋지 않다라는 보고가 많았습니다. 특히나 수컷 동물들한테 이제 동물 실험을 했을 때 뭐 정자수가 감소한다거나 이런 보고들이 굉장히 많아요. 물론 뭐 여성한테도 좋지 않고 남성한테도 좋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피그미아에 이성질체가 포함이 되어 있으면 이걸 기반으로 만드는 뭐 시너나 포토레지스트도 결국에는 이 이성질체가 들어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게 반도체 라인에서 일하시는 분들의 건강에 좋지 않을 수도 있다. 이런 보고서가 지금 이 아래 이쪽에 논문에 많이 나와 있습니다. 이건 뭐 구글에 이런 데 찾아보시면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이번에 캠트로닉스에서 공급하는 피그미아는 이 이성질체가 제로랍니다. 제로. 아예 들어있지 않아요. 근데 이걸 이렇게 좋은 걸 왜 이제 만들었느냐라고 하면 이 피그미아를 포함한 화학물질은 순도가 중요하죠. 얼마나 불순물이 적게 끼어 있느냐. 그래서 이거를 보통은 N으로 표시를 하는데 이 5N이라는 건 이 N이 9를 의미하거든요. 그래서 5N은 99.999%를 얘기하는 겁니다. 근데 지금까지는 이성질체가 free, 그러니까 전혀 들어있지 않으면서 이 5N까지 순도를 높이는 게 쉽지가 않았대요. 그래서 지금까지는 뭐 5N을 하기 위해서 이성질체가 조금 포함되거나 뭐 하는 좀 그런 좀 양보를 해왔었는데, 이번에 캠트로닉스가 한 게 순도를 5N까지 99.999%까지 높이면서 이성질체는 전혀 없는 이런 방식으로 만든 첫 번째 제품이다. 이 경쟁사들은 보면 아직도 4N, 99.9%죠. 99.9%, 99%죠. 보통 4N 단위의 이제 순도를 제공을 하고 있고, 아직도 이성질체가 일부 들어있다고 해요. 그리고 중국 업체들은 뭐 머치라고 하는데 많이 들어있다는 얘기죠. 그리고 순도도 아직은 좀 많이 낮은 편입니다. 이번에 양산을 한다는 얘기는 고객사를 잡았다는 얘기죠. 이제 공식적으로 하는 얘기는 이제 3분기 중에, 3분기면 이제 7, 8, 9월이잖아요. 3분기 중에 PCN, 고객사와의 PCN을 마치고 이제 10월부터 본격적으로 공급이 된다. 9월 말부터 혹은 10월부터 본격적인 공급이 된다고 하는데, 뭐 고객사가 알려지진 않았습니다. 근데 그동안에 캠트로닉스가 뭐 거래해왔던 회사들이라는 걸 따지고 보면 시장에서 얘기되고 있는 건 동진 세미캠 아니면 동화인캠 혹은 이 둘 다에 이 피그미아를 공급을 하게 될 것 같습니다. 이 동진 세미캠이야 뭐 여러분들 잘 아시는 회사일 거고, 동화인캠은 일본에 있는 스미토모 화학이라는 회사의 100% 국내 자회사입니다. 근데 이름을 이제 스미토모 코리아 뭐 이렇게 하지 않고 동화인캠이라고 하고 있죠. 현지화가 좀 되게 잘 돼 있는 회사인데, 국내 보면 평택하고 이런 데 다 공장도 되게 많고 생산도 국내에서 많이 합니다. 두 회사가 수요하는 피그미아의 양이 연간으로 한 16,000톤 정도 되는 것 같아요, 합쳐서. 근데 이제 캠트로닉스의 캐파가 한 25,000톤 이 정도 된다고 하니까 내년 기준으로 양은 충분한 것 같고요. 그리고 이게 지금도 그런지 모르겠는데 동진 세미캠은 삼성전자의 EUV용 시너는 솔벤더였어요. 제가 이걸 한 2년 전, 3년 전까지는 그랬었던 걸로 알고 있는데 그 뒤에 뭐 이원화 된다 안 된다 얘기가 있었거든요. 근데 지금 어떤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한때는 또 솔벤더이기도 했다. 동진하고 동화인캠이면 굉장히 괜찮은 성과죠. 그래서 제가 요 고객사 부분은 좀 더 확인해보고 다시 한번 설명을 다음에 다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눈치 빠르신 분들은 아실 텐데 제가 최근에 마이크를 바꿨죠. 원래 이렇게 고정형 마이크 쓰다가 최근에 이렇게
이렇게 무선 마이크로 바꿨습니다. 이 고정형 마이크가 소리도 좋고 다 좋기는 한데 이 한 곳에 딱 두고 써야 되잖아요. 그래서 좀 자세가 경직이 되다 보면 말도 좀 되게 어색하게 나오고 이럴 때가 있어요. 그래서 무선 마이크가 굉장히 편하긴 하거든요. 근데 대신에 마이크가 한번 바뀌면 세팅 값도 다시 찾아야 되고 여러 가지 좀 번거로운 게 많습니다. 그래서 아마 소리가 과거와 좀 또 달라졌다, 제가 한번 개선을 했었잖아요. 근데 또 달라졌다고 아마 생각이 됐을 텐데 최대한 빨리 고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고요. 저는 주말에 안테나 시간에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